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상실 앞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안녕 시모키타자와 바로 그 상실의 자리를 따뜻한 동네와 음식 그리고 작은 생활의 힘으로 채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시모토 바나나, 일본 소설 작가죠. 요시모토 바나나의 안녕 시모키타자와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책 표지 되게 예쁘죠? 감각적인 그런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연재로 시작됐던 겁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1년 정도 일본 매일신문 토요판에 이제 연재가 됐었고, 그걸 단행본으로 출간한 거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2010년에 이제 초판이 발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년 뒤인 2011년에 이렇게 민음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자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 확실히 요시모토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출판되면 거의 한국에서도 바로 또 출판이 되는 그런 작가죠. 이 책이 일단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녕 시모키타자와, 그러니까 시모키타자와가 일본의 지명, 도쿄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잖아요. 요새 일본에서 되게 핫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유가오카와 더불어서 약간 뭐 연남동 막 그런 느낌도 좀 난다. 뭐 이렇게 해서 빈티지 샵들도 많고 혹은 뭐 편집샵들, 맛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아기자기한 동네다 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근데 제목이 안녕 시모키타자와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제목은 모시모시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시모시가 여보세요, 그 전화할 때 모시모시? 여보세요? 이거잖아요. 왜 그 제목이었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아버지를 타인과의 동반 자살로 잃은 20대 딸 요시에가 엄마와 함께 도쿄의 시모키타자와로 이주해 동네 사람, 음식의 리듬 속에서 상실을 생활로 바꾸는 회복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나서 본인이 이제 먼저 시모키타자와로 왔다가 어머니가 이제 원래 가족끼리 살던 집에서 이 요시에가 사는 집으로 같이 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시에가 주인공인데요. 20대 여자.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그 여성과 함께 자살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여성이 자살할 때 아버지를 꿰서 같이 죽는 약간 그런 걸로 나와요. 되게 충격적이었겠죠. 바람을 핀 것도 충격인데 자살까지 했다. 굉장히 상실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방문했을 때 좋았던 그 시모키타자와의 그 음식점에서 비스트로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못 견디겠다 해서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장도 보고 음식점 준비도 하고 서빙도 하고 퇴근길에 이제 산책도 하고, 어머니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 요시에를 좋아하는 그 남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뭐 연애 말랑말랑한 이야기도 좀 들어오죠. 회복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줄거리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주인공 요시에는 음악가였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습니다.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여성과 이제 동반 자살을 했고, 이는 가족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남깁니다. 요시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되죠. 그렇게 조금의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좋아했던 동네 시모키타자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시모키타자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젊은이들의 동네, 골목마다 작은 가게와 카페들이 굉장히 활기를 보여주는 그런 동네죠. 요시에는 이곳에서 작은 비스트로, 레리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그 비스트로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 정착을 하려고 했지만 곧 어머니도 이주를 해서 모녀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견뎌내던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약간의 갈등도 겪지만 점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사실 요시에는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꿈을 꿉니다. 특히 아버지가 남기고 간 휴대전화와 연결된 듯한 이 꿈은 이 책의 원제 그 모시모시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생과 사, 연결과 단절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아버지 말고 두 명의 남자가 이제 나오거든요. 요시에의 아버지가 이제 음악가라고 했잖아요. 그 밴드 활동을 하던 그 라이브하우스의 매니저 직원이었던 남자가 요시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오게 되면서 요시에와 약간의 그 러브라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친구, 같이 음악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친구도 나와요. 그 친구도 요시에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데, 후반부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스토리로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스타일인가?
싶은 스타일이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요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 그거를 통해서 요시모토 바나나는 상실을 치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겠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별로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읽어보시거나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요시에는 뭐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들 혹은 동네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치유를 하게 되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삶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일상, 시모키타자와라는 동네의 활기, 그리고 꿈을 통한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이 요시에를 치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딱 제목에 대한 느낌이 확 오죠. 모시모시.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집에 두고 간 그 휴대폰에서 전화가 오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에가 꿈속에서 계속 아버지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하지만 대화는 나눌 수 없죠. 전화가 오려는 느낌, 전화하려는 느낌, 요게 이제 이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모시모시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요시의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어서 아마 이게 영어 제목도 모시모시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시모시 혹은 뭐 여보세요, 요거는 좀 임팩트가 없다 싶었는지 지명을 딱 넣어서 임팩트 있게 시모키타자와 가고 싶으니까요. 또 이 책의 장점이 저는 사실 되게 현실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이 시모키타자와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가게들이 실제로 시모키타자와에 있었던 가게들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물론 뭐 20년 됐기 때문에 사라진 가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빈티지숍, 소극장, 카페, 음식점들이 이제 모여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연희동, 연남동, 뭐 홍대 이런 느낌이라 젊은 창작자들의 어떤 그런 동네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이 공간을 설정한 것도 이 동네 그 도쿄라는 그 대도시에서 도쿄 같지 않은 그 느낌이 주는 인간과의 그 촘촘한 연결성, 이런 것들이 요시의 그 애도 그리고 그 회복, 이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설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요시모토 바나나가 밝힌 것도 시모키타자와를 쓴 게 약간 우리나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을 쓸 당시에 시모키타자와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예전에 본인이 좋아했던 모습에서 좀 상업적으로 바꿔가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의 공기를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모키타자와를 배경으로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멋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가게들이 텍스트에 등장을 하게 되고, 요시에가 일했던 그 비스트로 레리앙도 실제로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제 폐점했지만 이 책을 쓰기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가게여서 요시모토 바나나가 가끔 갔던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재밌어요. 문체는 뭐 요시모토 바나나 특유의 문체입니다. 약간 가벼운 터치로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막 쉽게 만지는, 사실 되게 주제가 무겁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불륜자살. 근데 되게 담담하게 가벼운 문체로 무거운 주제들을 잘 만지는 게 요시모토 바나나의 또 주특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거기에 담담한 1인칭, 일상 단위의 묘사,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 하면은 늘 나오는 진짜 약간의 그 초현실적인 느낌들, 그 결이 있어요. 그것들이 역시 이 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럼 요시모토 바나나는 누구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일단 이름이 바나나인가? 당연히 아니죠. 요시모토 바나나는 필명이고 본명은 요시모토 마호코입니다. 요시모토 마호코 하니까 또 안 와닿죠? 바나나 참 좋습니다. 1964년생이니까 이제 60이 넘은 나이죠. 대학 시절부터 필명을 이제 바나나라고 사용을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성적인 이름을 쓰고 싶었다. 마호코 하면 딱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바나나 하면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나 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바나나 꽃, 사실 저는 바나나를 먹기만 했지 꽃은 본 적이 없는데 꽃은 여기다 한번 제가 띄워놔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시모토 바나나는 본인의 그 바나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밝고 친근하며 젠더리스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1987년에 이제 키친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등단을 했는데, 요 키친도 이제 나오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음식에 대한 주제로 이제 소설을 써서 큰 이제 화제를 일으켰었고, 키친은 나오자마자 영화,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요시모토 바나나를 일본 최고의 작가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구미, NP, 암리타, 하드보일드 하드럭 뭐 이런 책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들이고요. 주로 죽음, 상실, 가족, 음식, 치유 이런 이제 그 테마로 소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담담하고 일상적인 문체인데 약간의 오컬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요시모토 바나나의 어떤 특징이죠. 독자들에게는 약간 힐링 소설의 아이콘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요시모토 바나나가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요시모토 다카아키라는 분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시모토 바나나 소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철학적 실존주의적 의식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읽고서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한 3개만 말씀드릴 텐데, 일단 나는 꿈속에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아빠? 하지만 연결은 언제나 끊어졌다. 이걸 보면서 이제 죽은 아버지와 이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모키타자와는 기묘하게도 슬픔을 조금씩 삼켜주는 장소였다. 좁은 골목, 작은 가게, 사람들이 뿜어내는 따뜻한 공기, 이곳에 있으면 내가 무너진 세계가 서서히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시모키타자와라는 그 배경이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유의 주체로서 딱 보여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문장이 작품 전체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을 설명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살아간다 라는 게 바로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녕 시모키타자와는 상실을 정면으로 다루지만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에도 모시모시, 여보세요라는 연결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책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조 안녕.